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REST API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별표 이제 10만 개짜리, 별표 100만 개짜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 사실 우리 스프링 부트는 이 REST API를 위해서,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한, REST API를 위해, REST API를 통해 써라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녀석을 위해서 이제 스프링 부트는 나온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야. 정말 중요한 녀석이라는 거지. 요즘 트렌드가 되는 또 요즘 트렌드가 되는 이제 또 개발 방법에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기도 하고 아주 이제 중요한 녀석입니다. 5분 동안 어, 중요한 거라고 말만 한 것 같네요. 그럼 어떤 건가 한번 먼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요 이해하기가 아마 처음에 좀 어려울 텐데 나중에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 빨간색 줄. 두 컴퓨터, 그러니까 두 서버 간에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 이게 뭔 말이지? 어, 이게 REST API의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한번 밑에 좀 더 읽어보죠. 우리 기존 컨트롤러는 리턴에다가 이제 모델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기존 컨트롤러의 리턴에다가 우리 경로 적어주면은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그쵸? 이제 그렇게 화면으로 바로 어, 이동시켜서 보는 방법을 채택을 했었는데 REST API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서버 간 통신을 위한 컨트롤러다 이거예요. 음. 뭐 사용하는 방법은 어노테이션이 여러분 일단 하나 바뀌면 돼요. 뚜껑 위에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이제 붙어 들어가면 REST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REST 컨트롤러의 이제 리턴에다가는 우리가 화면에 대한 정보를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지. 데이터. 원래 리턴에는 여러분 화면 경로 집어넣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REST 컨트롤러의 리턴에다가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반환하는 형태로 쓴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데 이 서버 간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다라고 하죠. 우리 인터페이스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여기 돼지코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자기기를 쓰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어디다가 꽂아야 되는 거야? 저 220V짜리 인터페이스에다가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오죠. 220V짜리 전원에다 꽂아줘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220V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기랑 기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랑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같은 건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 요 그림 좀 이따 보고 서버 간 통신을 위한 게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 서버가 있어요. 서버. 나의 이제 스프링 레스트 서버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화면이 없어요. 화면 없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요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 우리 안드로이드 기기라고 할게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기기 여기에다가 서버 내장을 했을까? 아니지. 안드로이드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야? 뭐 자바 코틀린으로 짜지는 그냥 UI 화면이에요. 클라이언트 UI 화면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가 오면서 쿠팡에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뭐 장바구니에 뭐 필요한 거 담아가지고 주문을 잘 했는데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요청 보내가지고 데이터 받아와서 처리하는 걸까? 여기다가 그냥 요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만 다 넣어놓으면은 저기 쿠팡이 주문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 여기도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 있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저기 쿠팡 본사에서 쿠팡 상하차 하는 곳에서 주문 들어왔네 어떻게 할 거야?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용 방식을 여러분 쓰는 거냐면은 우리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서버 역할을 하는 이런 레스트 컨트롤러, 레스트 서버로 그 주문 들어왔다고 원격으로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야. 원격으로. 분리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레스트 서버에서는 그 요청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다가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주문 다 완료됐습니다. 뭐 주문 번호 몇 번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다시 안드로이드 기기로 보내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 여태까지는 우리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화면에다가 그냥 처리했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된다고 이제? 분리가 된다고요. 분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분리. 또 어떤 것들도 되냐? 뭐 예를 들어 요 레스트 서버에서는 이제 저기 결제 시스템을 내가 또 뭐 대신 활용을 해야 돼. 결제. 저기 토스페이에서 뭐 제공해주는 결제 서버에다가 요청 보내가지고 이제 먼저 결제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런 실행 결과를 다시 이제 받아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또 어디로 보내는 거야? 토스 같은 친구들도 서버가 있겠죠. 레스트 서버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기기에서 또 어디로? 요 토스 레스트 서버로 요청 보내가지고 결제 처리한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받아오는 거야. 자, 요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서버 간에 요청 응답, 서버 간 통신이 가능한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녀석이 누구라는 거야? REST 서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 화면, HTML 화면을 그냥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담아가지고 사용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 화면이라는 건 필요가 없고, 화면은 따로, 클라이언트 언어로 구현을 해주고, 레스트 서버를 만들어서 데이터 교환이라는 걸로 이제 요청과 응답을 보낸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이 쓰는 저런 휴대폰 기기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분리가 돼요. 클라이언트가 분리. 클라이언트에서는 우리 레스트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오는데, 다만 이제 우리 이 데이터 교환을 할 때 클라이언트랑 저 레스트 서버랑 데이터 교환이라는 걸 할 때 그냥 내 맘대로 적으면 교환이 되겠어요? 그냥 평문 문자열로 쭉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이고요. 뭐뭐뭐입니다. 뭐뭐뭐뭐뭐 해서 했어요. 이렇게 평문 문자열로 그냥 보내면은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교환을 할 때 우리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제이슨이나 XML. 보통. 꼭 두 개만 쓰는 건 아니지만 XML로 데이터 유형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나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 유형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나 서버 개발자가 먼저 갑이야, 갑. 야, 내가 네가 로그인 할 수 있게끔 로그인 서버를 만들어 놓을게. 너는 id라는 제이슨 유형으로, 너는 제이슨 형태로 id라는 키를 반드시 담아야 되고 패스워드라는 키를 반드시 담아가지고 데이터 보내야 돼 라고 이제 미리 정의를 해 놓으면 이거에 맞춰서 클라이언트에서는 호출을 해줘야 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REST API의 문서 같은 것들로 나중에 이제 정의를 해 놓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 제이슨이나 XML 같은 이런 이제 문서를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밑줄 한번 보자. REST API라는 거는 여러분 이 양방향 통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이 보내는 사람도 중요해. 데이터를 뭐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보내. 자, 그 보내는 사람도 이 서버가 만들어 놓은 형태에 맞춰서 데이터를 반드시, 그러니까 HTTP 통신의 유형에 맞춰 가지고 반드시 작성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고, 여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서버도 상대방한테 어떤 유형의, 약속된 유형의 데이터를 보내줘야지 통신이라는 게 성공을 해요.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어긋나면 다 실패야. 여러분은 빨간 화면밖에 못 보는 거야. 보내는 사람도 잘해야 돼. 보내는 사람이 뉴비 초보야. 백날 일어났다 깨봤자 통신 못해요. 뭐 찔러넣지를 못해. 서버 만드는 사람이 아예 개념이 없어. 그냥 지 맘대로 데이터 보내지? 그러면 여기 받는 사람, 데이터 받는 사람도 다 박살나가지고 데이터가 오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조금 이 표준 규약이라는 걸 여러 지켜가지고 HTTP 통신의 정확한 규약을 지켜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내용이 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 다 빨간 줄밖에 안 뜹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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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되는 거야.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일단 한번 우리 뭔지 잘 모르니까 구경 한번 해보자. 구경 한번 해볼게요. 그냥 먼저. 자, 기존에 쓰던 여러분 이 프로젝트 잠깐 여러분 이제 좀 닫아놓고 일단 구경하고 다시 좀 설명을 이어갈게요. 우리 기존에 스프링 부트 데모 있죠? 스프링 부트 베이직 프로젝트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야. 자, 여기에 우리 챕터 6번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패키지 챕터 6번. 자, 챕터 6번에 여러분 자바 클래스 우리 뭐 레스트 컨트롤러 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뚜껑 위에다가 일반 컨트롤러가 아니라 레스트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이제 붙여볼 거예요. 뚜껑 위에 자, 레스트 컨트롤러 라는 거를 하나 붙여보세요. 자, 이름을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름을 레스트 베이직 컨트롤러로 합시다. 동일한 이름이면 이렇게 문제가 있겠죠. 자, 이 친구가 하나 여러분 붙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함. 일단 이거야.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한번 구경해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메서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겟매핑에 슬래시 베이직 여기도 이제 리퀘스트 매핑 하나만 붙여줍시다. 챕터 06번에 베이직이라는 요청 경로 하나 만들고요. 하이하이. 자, 이렇게 제가 리턴에다 값을 적었어요. 문자열을 적었습니다. 문자열 그냥. 이거 일단은 그럼 우리 켜볼까? 자, 기존에 요거죠, 요거. 기존에 키던 이제 요 프로젝트 이게 아니라 여기 데모 어플리케이션. 자, 이거 일단 한번 켜보세요. 자, 데모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포트 번호가 8181번입니다. 요청 경로는 이제 챕터 06의 베이직이지. 요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야. 8181에 챕터 06의 베이직. 오? 요청 집어 넣었는데
화면이 여러분 원래는 여기 우리 지정된 화면이 보였던 거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응답이 왔어요. 하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 이게 뭐야? REST API야. 자, 클라이언트 요게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호출해가지고 데이터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